또 기상재, 요번에 보니까 아주 무슨 우리가 태풍 피해도 있고, 뭐 무슨 필리핀에는 태풍이 와가지고 뭐 10만 명 이상이 뭐 어려움을 당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상재 이런 것들도 쓰나미 같은 것이 오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해변에 몰려오는 소리를 분석하면, 그러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기상재해로부터 어느 정도 탈출을 할 수가 있다, 또 예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또 화산이 분출하기 전에는 전초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전초전상을 결국은 소리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그러한 그 소리의 어떤 범위를 사람보다도 더 넓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마그마가 솟구치는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그 피신처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신처로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그 사례들이 외신에서 많이 밝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소리의 활용은 이거 외에도 아주 이제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소리는 분명히 어떤 정보, 어떤 의미를 싣고 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즉 하나의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소리는 크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파동으로 이루어진 에너지를 갖는 파동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동은 크게 세 가지의 요소를 또 갖게 돼요. 파동은 먼저 소리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진폭의 크기, 또 1초에 몇 번씩 이렇게 파동이 발생하느냐, 이걸 주파수라 그러고, 또 얼마 정도로 지속이 되느냐, 우리는 이걸 소리의 지속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이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심장 박동수를 통하는 그런 스트레스 측정기를 가지고 실제 해봤더니만,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스트레스 레벨이 10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5에서 6등급인 사람이 1에서 2등급으로 스트레스가 조금 내려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만은 아주 이제 다른 측면에서, 창의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새롭게 밝혀진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소리의 크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지만, 그 주요 원인 중에 소리를 크게 지르면은, 또 오랫동안 길게 지르면은 그만큼 해소가 되는데, 그런 실험 장면을 잠시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처음 틀면 되는 거 이제 하면 될까? 얼마나 됐어요, 시간? 할까요? 자, 소리를 이렇게 크게 지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즉 우리나라 말로 뭐 화병이 되는데, 화병이 일어나지 않게 이 소리 공학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숨을 들이켜요. 숨을 이렇게 들이키면은 이렇게 공기가 천천히 모아지면서 폐에 결국은 공기가 모아지겠죠. 즉 소리를 내려면은 공기를 모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들이키는데 3초, 또 참는데 한 3초 정도 딱 머물러요. 그런 다음에 또 3초 동안 천천히 내뱉어봐요. 이것을 한 10번만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화병이나 스트레스, 심장성 스트레스는 전부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게 되면 일단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를 들이켜야 돼요. 이렇게 공기를 들이키면 폐가 이렇게 팽창이 되겠죠. 팽창이 되면 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장기들이 있는데, 이 장기들을 압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채로 3초만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훅 하고 풀면은, 그러면 이게 결국은 폐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장기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생기고, 적어도 3초 동안은 심장을 안정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리공학적으로 봤을 때 건강 소리적인 측면에 봤을 때 그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요것을 한 10번만 반복하세요. 이게 옆 사람한테 표가 안 나게 해줘야, 그래서 하풀이 한다는 오해를 안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어가지고 우리가 소리의 크기는 앞에서 파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진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진폭을 우리는 소리의 크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소리의 크기가 결국은 이 진동판이라든가 사람의 고막을 자극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1초 동안에 몇 번 떨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여기서 보니까 시간이 1초, 2초, 3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초에 한 번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거 360도, 즉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사이클을 유지했다 그러면 이것을 1사이클 per second, 즉 1초 동안에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이클 per second, 이것을 우리는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헤르츠라는 단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사람의 귀는 20Hz부터 2만Hz까지 듣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1초에 20번 이상 떨려야 사람 귀에 들리고, 또 2만Hz가 1초 동안 2만Hz가 넘어가면 사람 귀로는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강아지들은 한 5만Hz까지를 들어요. 박쥐들은 결국은 한 50만Hz까지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높은 그 음높이로 봐가지고 높은 주파수를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청각이 탁월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귀는 1초에 20Hz부터 2만Hz라고 듣는다고 돼 있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점차 결국은 이 파동의 수를 청각이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파동의 수는 청감세포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이 청감세포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보통 20Hz부터 2만Hz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20Hz부터 10,000Hz 정도까지밖에 못 듣게 된다는 거죠. 50만 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노화가 안 일어나려 그러면 아주 시끄러운 소음 환경 하에서는 놓이지 않아야 돼요. 시끄럽다는 것은 소리의 크기가, 이 진폭이 크다는 거니까 그런 조용한 과정에서 놓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소리의 두 번째 요소는 소리의 결국은 이 파동수라 그랬어요. 1초 동안에 몇 번 파형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1초에 한 번만, 한 사이클만 나온다 그러면 1Hz라 그러고, 10번 나오면 10Hz, 100번 나오면 100Hz가 되겠죠. 이렇게 헤르츠가 높으면 점점 고음이 되고, 헤르츠가 낮으면 점점 저음이 돼요. 그럼 그 중간에는 또 중음이 있는데, 이렇게 저음, 중음, 고음은 딱 정해진 경계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로 봤을 때 100Hz 이하는 저음이라 그러고, 100Hz부터 1000Hz 사이를 중음이라 그러고, 1000Hz 이상을 고음이라고 이렇게 구분 짓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목소리를 같은 사람이 내는데 왜 헬륨 가스를 들이키면 목소리가 이상하게 고음이 되고 마치 오리가 깨깨깨깨 거리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